지난 1월 열렸던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이번 전시의 화두는 웨어러블 컴퓨터였다. 그 가운데 한국의 이름 없는 작은 기업의 개발품이 화제가 되었다. 신발을 까는 깔창 형태의 개발품. 다름 아닌 족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개발 4년 만에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주목을 받게 된 이 개발품은 작은 벤처기업 3L랩스의 작품이다. 총 직원 수가 10명도 안 되는 이곳에서 대체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걸까? 웨어러블 기술을 넘어 족적이라는 새로운 생체 정보를 만들기까지 그들의 야심찬 도전이 시작됐다. 좁아 죽겠는데.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던 지난 1월 3L랩스 직원들이 걷기 운동에 나섰다. 좋아요. 이렇게 운동 자주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회사 제품을 만드는 걸 좀 테스트하러 나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걷는 걸음걸이도 보폭도 다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걸음걸이가 바로 3L랩스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데이터가 된다고 한다. 대체 그들이 만든 개발품의 정체는 무엇일까? 직원들이 엄동설원을 뚫고 걷기 운동을 한다는 이유가 있었다. 바로 데모 테스트를 위한 것. 그런데 개발품을 공개하는 풍경이 흥미롭다. 신발에 깔린 깔창이 3L랩스의 개발품이기 때문이다. 이 깔창 안에 발자취에 대한 각종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장치들이 들어있는 것. 이른바 족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다. 과연 족적 데이터란 무엇일까? 네, 족적 데이터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수집한 것인데요. 이제 사람마다 걷는 걸음걸이가 다르고 또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개인 식별이라든가 헬스케어 이쪽에 그리고 기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지문이 있듯 걸음걸이도 모두 다르다. 그 걸음걸이를 제대로 알고 분석하면 건강 상태는 물론 스포츠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많은 분석이 있다. 3L랩스가 개발한 족적 수집 시스템. 그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하루 종일 신고 다닌 신발을 이 거치대 위에 올려놓으면 나머지는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진행한다. 조금 전 파워워킹을 했던 직원들의 족적을 분석해봤다. 모니터에 나타난 각종 수치들. 이 수치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걷게 되면은 걸음걸이를 통해서 그 깔창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요. 그 수집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걷는 속도라든지 또는 좌우 발의 균형감이라든지 또는 발바닥에 어느 부위가 먼저 닿고 어느 부위가 닿지 않고와 같은 그러한 모든 정보들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깔창이 수집한 정보는 여러 가지다. 발이 땅에 닿고 떠 있는 정확한 시간. 이것을 합친 한 걸음의 시간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걸음의 거리, 즉 보폭도 알 수 있고 발바닥 중 어느 부위가 먼저 닿으며 특정 부위가 얼마나 땅에 오랫동안 닿아 있었는지도 분석한다. 예, 이 화면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수치화해 놓은 부분인데요. 그 어느 정도 강도로 눌렸는지를 나타내 주는 화면입니다. 발 뒤꿈치가 가장 많이 눌렸는데 이 경우에 그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왼쪽 부분이 많이 눌렸기 때문에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힘을 쓰고선 트랙을 돌았다고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걸음걸이를 제대로 살펴보기란 쉽지 않다. 정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걸음걸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넘어가기 일쑤다. 저도 예전엔 몰랐는데요. 아까 봤듯이 이제 저도 체중이 뒤쪽으로 많이 실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족적 데이터라는 전에 없던 새로운 기준. 3L랩스는 그것을 창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족적 데이터와 수집 장치들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술이 축적돼 있다. 과연 어떤 기술들일까?
현재 사람의 족적 데이터를 장시간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은 많지 않다. 몇몇 연구소나 병원 등에서 특정한 목표를 두고 비싼 장비를 쓰고 있긴 하지만 일단 사용 방법이 까다롭다. 게다가 고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일반인들에겐 개방조차 어렵다. 이진욱 대표가 제품을 개발한 이유이기도 하다. 고가의 족죽을 수집하는 장치들은 현재 여러 제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품들을 사용하기 어렵고 비싸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하고 사용이 쉬운 족적 수집 센서를 만들면 일반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에 없던 제품을 만들려다 보니 당연히 기술적 어려움이 따랐다. 없던 부품을 직접 개발하는 일은 기본이었다. 그중 가장 핵심 부품은 바로 센서였다. 예, 보고 계시는 이것이 저전력 소모 압력 감지 센서입니다. 이 압력 감지 센서로 일상생활에서의 걸음걸이를 모두 수집하게 되는 겁니다. 깔창에는 앞꿈치와 뒤꿈치 쪽에 총 8개의 압력 센서가 내장되어 있다. 바로 이 센서가 사람의 걸음걸이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낮은 전력과 단단한 내구성으로 특허까지 받은 3L랩스의 핵심 기술이다. 제가 개발한 압력 센서는 센 힘에 반응하는 스위치와 약한 힘에 반응하는 스위치를 조합을 해서 여러 단계의 압력을 감지할 수 있는 압력 감지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즉,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고 디지털 방식의 압력 감지 센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걸이를 유추하려면 일단 체중이 어느 쪽 발에 정확히 어느 부위에 실리는지 분석해야 하는데 압력 센서가 있어서 팔자 걸음을 비롯해 다양한 걸음걸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느린 걸음이나 빠른 걸음과 같은 걸음의 속도는 발이 바닥에 닿고 떨어지는 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압력 센서의 역할이다. 압력 센서를 통한 이런 데이터들은 전용 웹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네, 일반 사용자분께서 저희가 제공하는 족적 데이터를 활용하시려면 저희가 제공하는 앱을 설치하셔야 하고요. 이동거리라든가 소모 칼로리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전용 앱에서 업로드 버튼만 누르면 자신의 족적 데이터와 분석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였다. 그간 주먹구구식의 만보기로 통용됐던 족적 데이터의 기준이 보다 정확하고 다양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걸음에 대한 이처럼 다양한 정보는 어떤 경로로 수집됐을까? 먼저 신발을 신어서 압력이 발생하면 이를 깔창에 있는 메모리가 저장하기 시작한다. 최대 5만 보까지 저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이렇게 활동을 마친 신발을 거치대에 올려놓으면 거치대는 자동으로 감지해서 충전을 시작한다. 무선 전력 송출 기술인 것이다. 무선 충전 방식은 선에 연결이 없이 충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선에 연결이 없이 놓기만 해도 충전이 되는데요. 저희 제품의 특징은 5cm 정도까지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신발 한 켤레 2개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한 점입니다. 깔창이 든 채로 신발을 올려놓으면 자동 충전이 되는 것인데 그 회로들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다. 붉은색의 작은 LED는 충전이 되고 있다는 표시. 회로를 거치대로부터 10cm 떨어뜨릴 때까지 램프가 깜빡인다. 전력 송출은 약 10cm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로 실제 충전 거리는 5cm 내외라고 한다. 모든 족적 데이터는 무선 통신 기술과 인터넷 신호를 기반으로 한다. 먼저 신발에서 거치대까지의 족적 데이터 이동 경로는 무선 통신 기술인 블루투스로 진행된다. 거치대의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 웹 프로그램으로 자동 전송된다. 압력 센서에서부터 무선 전력 송출까지 여러 개의 기술이 한 제품으로 통합되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 저희 제품을 개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사용하고 있는 무선 통신 방식과 블루투스 간의 상호 간섭이었는데요. 오랜 연구 결과 끝에 극복하여 지금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기술을 향한 그들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3L 랩스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2013년 7월부터 기술 제휴를 하고 있다. 그거는 지금 되고 있어요? 총 3가지 과제로 여러 실험이 진행 중인데 그중 하나가 깔창에 들어가는 용기의 내구성 테스트다. 인시스 쓰고 있고요. 드 쓰고 있고요. 이 용기는 메모리를 비롯한 각종 전자 회로를 감싸는 역할을 한다. 회로는 깔창의 중앙 처리 장치와도 같기 때문에 그 회로들을 보호해야 하는 만큼 내구성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현재 3L 랩스가 보유하고 있는 용기는 하중을 60kg까지 버틸 수 있다. 성인 체중을 견뎌야 하는데 이 정도 내구성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모든 내구성 테스트는 시뮬레이션으로 이루어진다. 이 테스트는 이게 지금 깔창에 들어가는 회로를 보호하는 케이스인데 이것을 지금 3D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60kg, 80kg의 하중을 가했을 때 그 케이스가 얼마나 버티는지 내구력을 평가하는 테스트입니다. 이곳에선 족적 데이터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 중이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캐릭터 왕고 같지만 이 안에 특별한 센서가 내장돼 있다. 이 로봇은 깔창 센서와 연동하여 사용하는 로봇으로서 보행자가 이 깔창을 신고 걸었을 때 그 보폭 수만큼 보행자를 쫓아가는 로봇입니다. 현재는 엔터테인먼트적인 로봇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은 한 걸음의 거리, 즉 보폭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극도의 정교함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다. 사람이 걸으면 따라 걷고 또 멈추면 따라서 멈춘다. 아직 정비 단계지만 이 로봇으로 미세한 보폭의 수치를 측정할 계획이다. 로봇은 새로운 족적 데이터 형성을 목표로 한다. 다름 아닌 개개인을 구분지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것. 그 그림거리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인 보폭이고 또 하나가 걸음당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를 측정을 해서 개인을 식별하는 후 이 정보를 가지고 개인이 실제 운동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현재 유명무실한 운동요법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총 4년간의 개발 기간 동안 이진욱 대표에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쉬웠던 건 바로 기술이었다. 열정만 있으면 세계 어디를 뒤져서라도 도움을 얻을 사람을 찾으면 되기 때문이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이어 충북대학교와 인연을 맺은 것도 그런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이번 연구의 성격은 좀 달랐다. 2002년 미국에서 20년간 연구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걸음걸이를 이용해서 치매를 예측할 수 있다는 논문입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충북대학교와 저희들이 개발한 깔창 센서를 이용해서 치매를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걸음걸이로 치매를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이진욱 대표. 족적 데이터가 혈당이나 지문과 같이 그 사람만의 생체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치매 환자의 경우 평소와 달리 비뚤어진 걸음을 걷는 등 걸음걸이만으로도 미리 질병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기에 충분한 생체 정보가 된다는 것. 실제로 미국의 신경과 전문의 허기스 박사는 자신이 20년간 진행한 연구를 통해 걸음걸이와 치매는 관련이 있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다. 뚜렷한 이유 없이 걸음걸이가 이상한 노인은 혈관성 치매 위험이 평균 3.5배 높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런 전문 견해들을 바탕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검진에서도 그 진단 종목에 걸음걸이가 포함되고 있다. 건강과 관련한 족적 데이터의 기대 분야는 이뿐이 아니다. 족적 데이터로 개개인의 균형 감각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 감각 측정 기능을 활용해서 낙상을 예측하거나 척추 근골격계 질환을 조기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다. 운동선수 같은 경우 평소 서 있는 자세나 걷고 뛰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족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족적 데이터를 상시적으로 수집 분석하게 되면은 일상적인 건강 상태를 추정할 수 있게 되어 예방의학적 차원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하는 기술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영업을 시작할 수도 없던 분위기였다. 좀처럼 3L랩스의 개발품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 쓴소리도 여러 번 들어야 했고 자금 문제로 고민했던 적도 많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무관심이었다. 정부 지원금을 얻기 위해 심사를 받던 중 잊지 못할 경험을 하기도 했다. 신발 안에 있는 압력 센서는 제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설마요. 게다가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모든 정보를 역시 무선으로 송출합니다. 예. 당시 제품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 서러웠던 건 심사위원들이 개발품에 호기심조차 보이지 않으며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진욱 대표는 쓴 약을 삼키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의 장소에서 그 기회를 만났다. 지난 1월 미국에서 열린 2014년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웨어러블 컴퓨터 분야가 두각을 드러내며 자연스럽게 3L랩스의 제품에도 관심이 쏟아졌다. 세계 바이어들은 예상 밖의 관심을 나타냈다. 이미 미국에는 비슷한 제품이 시장에서 인지돼 있던 터라 개발품이 낯설지 않았던 것. 정확한 족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3L랩스의 기술은 단연 관심거리였다. 국내 언론은 여전히 싸늘했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전 세계 매체에서 제품을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길고 길었던 터널에서 이진욱 대표는 작은 빛을 보는 듯한 심정이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족적 정보에 대한 다양한 응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개념조차 생소했던 족적 데이터. 그것을 개발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었다. 기술의 한계, 그리고 그보다 높은 벽이었던 무관심.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 3L랩스의 더 힘찬 발걸음을 기대한다. 3L랩스가 현재 하고 있는 족적 정보 관련 제품 개발과 연구는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미개척 분야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3L랩스의 창조 경제는 도전과 열정입니다. 3L랩스의 창조 경제는 도전과 열정이다.